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빚더미에 앉아서 허세나 부리고 그러고도 부모 돈을 더 달라고? 허세요. 아버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시네요. 요즘은 보여지는 게 실력이에요. 초라하게 다니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하긴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으로는 이해 못 하시겠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미루시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우리가 너무 널 믿었다. 이제 너희 속내가 보이는구나. 때론 사랑이 독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부모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방을 지키고 있는 노부부의 43된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식의 초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0년째 운영해온 강남식당의 주방에서 아내와 저는 오늘도 새벽부터 국을 끓였습니다. 제 나이 68, 아내는 67이지만 은퇴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매달 나가는 카드값과 대출금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저희 부부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또 용석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이번에도 사업 자금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3억이었던 대출금은 이자만 늘어갔고 아들은 아버지, 이번엔 진짜 대박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 들이닥친 아들은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들어온 수많은 사업 제안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부부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라며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희 통장은 아들 가족의 ATM기가 된 지 오래였고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저희 부부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가게가 잘 되시잖아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네 집 거실에는 지난주에 들인 최고급 안마기가 있었고 현관에는 새 외제차 키가 걸려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린다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를 보며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대세인데 제가 발견한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찾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용서가, 너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한다고 할 때도 그랬잖니.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제가 경험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고 함께할 파트너도 찾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저희는 영영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실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35이었을 때 시작한 수입차 딜러십 사업, 그 다음 해의 와인 수입 사업, 그리고 3년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모두 대박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결과는 한결같이 실패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2억만 투자해 주세요. 6개월 안에 원금은 무조건 회수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저희 부부가 가진 마지막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집도 담보로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미 다른 대출로 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을. 식당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의 노후는 물론이고 손주들의 미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니는 노부부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희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또 카드값 때문에 전화했더라고요.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며느리 카톡 사진 보니까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왔었네요. 저는 아내가 건넨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톡 프로필에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찍은 사진들, 렌트한 외제차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힐링 끝.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라는 며느리의 메시지가 그 뒤에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달에 연체된 대출금 때문에. 말을 잇기도 전에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가 식당까지 날릴까봐 걱정이에요. 저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수입차 딜러십 대 5억, 와인 수입 대 3억, 프랜차이즈 대 3억. 여기에 크고 작은 카드값과 생활비까지 더하면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래.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살기를 찾아야 해. 나이 들어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고급 디저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이번 사업 계획서를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대박입니다. 투자자들이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초기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눴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3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예요. 큰 투자자도 찾았고, 시장성도 확실해요. 제가 요즘 업계 동향을 철저히 분석했거든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내의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랑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내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 용서가. 이 돈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앞으로 살아갈 마지막 돈이야. 너도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용서가.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늘 내 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투자자들과 이야기도 다 했는데, 그러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밀리고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그런데 제주도로 여행 가고 고급 호텔에서 자고 외제차도 렌트하고 그게 말이 되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카톡을 보셨나 보네요.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추억 만드는 건 좋아. 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우는 게 말이 되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서가, 내가 첫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니?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 길을 찾았구나 싶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니?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야. 그동안 내가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사업한다고 들이민 돈이 10억이 넘어. 그동안 카드값이랑 생활비로 나간 돈까지 하면 이제 우리 통장엔 바닥만 보여. 며느리가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말도 이제 몇 번째야. 제가 탁자 위에 놓인 사업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 들고 와서 우리 설득하지 마. 이제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우리는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못해. 아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식당 안에 켜진 형광등 불빛이 아들의 얼굴에 차갑게 비쳤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서를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류들이 구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 식당,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차가운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가, 너 설마. 아버지, 어머니 진짜 매정하시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은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이랑 건물, 제 앞으로 승계해 주시죠. 어차피 곧 은퇴하실 텐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주방에서 국을 데우던 아내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용서가 어쩜 그렇게 달라졌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제 친구들은 다들 시부모님이 사업자금도 대주시고 새 차도 사주시고 애들 유학자금도 모아주신대요. 저희만 이래요.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너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인데 무슨 유학?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일찍부터 준비해야죠. 영국이나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려면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희만 뒤처지면 정신 차려라. 손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빚더미에 앉아서 허세나 부리고 그러고도 부모 돈을 더 달라고? 허세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보여지는 게 실력이에요. 초라하게 다니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하긴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으로는 이해 못 하시겠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제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미루시는 거예요? 이놈이. 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우리가 너무 널 믿었다. 이제 너희 속내가 보이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내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기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식당 일은 더더욱 힘드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도 있고 하실 텐데 저희가 식당 운영을 도와드리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어머니도 이렇게 아프시고 식당 운영권만 저희한테 주시면 월급 형태로 드리면 되잖아요. 월급.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식당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용석인 너. 지금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또 돈 얘기하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 쉬시라고. 쉬게 해준다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를 쉬게 해준 적이 있었니? 매번 사업한다. 투자한다 하면서 우리 통장 털어가고. 이제는 어머니가 쓰러진 것까지 기회로 삼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며느리는 아버님, 저희 말씀 좀 더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탓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많이 참아준 거겠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네요. 이대로 가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당 일도 좀 줄이시고 특히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걸음을 돌려 병실로 향하는데 복도 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럴 때를 노려서 식당 얘기를 다시 꺼내보자. 아버님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실 거야. 그 순간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식당,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키워온 아들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당은 처분할 거예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태어나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용석이가 아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아들 뒷바라지는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제 말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까 제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만. 제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이라는 거니?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가, 이제는 정말 끝이다.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영양 보충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식단 거는 처분하기로 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식당 얘기는 꺼내지 마라. 처분이요?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물려받을. 물려받다니?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물려받는다는 거니? 내 아버지 피와 땀으로 일군 식당이야. 어머니,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들이라.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살기를 내가 찾아야 할 때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말이다.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용서가, 내가 언제쯤 철이 들까? 늘 그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우리가 계속 받쳐주는 한 너는 영원히 철들지 않을 거라는 걸. 병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너희 둘 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내 살림 내가 꾸려.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며느리는 아버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저와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태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요. 병실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작은 용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행복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